지방교육재정교부금 어떻게 써야 할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초중고 교육비 재원입니다. 국민이 낸 세금 중 내국세의 약 20%와 교육세 일부로 마련돼서 세수가 증가하면 교부금도 따라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국 세수에 연동된 교부금 산정 방식은 인구가 늘고 교육을 통한 인적 자본 형성이 중요했던 1972년에 도입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중학교 신입생들에게 무상으로 태블릿 PC를 나눠준다며 예산 600억 원을 편성했다. 코로나 이후 본격화된 온라인 수업을 교실에서도 최대한 활용한다는 이유에서다. 인천과 경북도 교육청은 관내 부모에게 코로나19 교육회복 지원 사업비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 30만 원씩 뿌려댔다. 모두 다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흥건한 잔치 덕이다. 반면 대학에서는 학생에게 쓸 돈이 없어 난리다. 교육부 전체 예산 89조 6천억 원, 13.3%인 11조 9천억 원이다. 153개 사립대학과 국립대 40여 곳, 전문대학 133곳이 나눠 쓰고 있다. 공평히 나눠 쓰면 한 대학당 36억 원이지만 주로 서울 수도권의 주요 대학에 편중되고 지역은 거점 국립대 몫으로 상당 부분 돌아가다 보면 사실상 학생 등록금 이외 다른 지원은 보잘것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등록금이 14년간 묶였고 신입생 충원이 적게는 20%, 많게는 50%씩 신입생 충원이 줄어들었으니 학교 운영 현실은 엉망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매년 등록금 문제로 애꿎은 학교와 학생 간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고 실습이 중요한 학과에서는 신규 교원이나 실습기자재 확충을 하지 못해 수업의 질이 매년 떨어진다며 아우성이다. 특히 지방전문대학의 경우 학생 충원율이 70에서 80%로 낮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인재 양성이라는 학교의 목표에 상응하지 못해 나날이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기울어진 고등교육과 초중등간 교육재정 부분은 인수위에서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그러나 나눠 쓰자, 못 준다 등 설왕설래의 끝은 보이질 않는다. 공방전이 난무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해법은 주택공급 정책에 달렸다라는 신선한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과도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소비의 원인이 주택공급 정책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다. 이보영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전문대학 상황을 기준으로 해 고등교육 재정 수준을 설명했다. 14년째 등록금이 동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전문대학의 그 경직성 비율이 약 한 85%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그 가용 재원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가용 재원이 부족한 거잖아요. 가용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4차 산업혁명 대비 신규 교원 충원이라든지 실습 기자재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거의 못 하고 있다고. 지금 지방에 있는 전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충원율이 지금 한 70%, 80% 수준으로 이렇게 낮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재정 상황이 더 이 사무총장은 중장기적인 대안으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의 효율적 분배를 계획적인 주택공급 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는 조금은 생소한 논리를 폈다. 변수는 뭐가 변수가 있냐면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입니다. 예를 들면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라는 도시가 한 12만 명의 인구 유입이 되어 있는데요. 결국 어디 인구 증가에 따라서 세종시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결국 대전에서 한 6만 명, 충남, 충북에서 각각 한 3만 명 정도 이렇게 유입되어 온 겁니다. 그런데 세종시라는 도시가 만들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학교를 110개 이상이 신설이 됐고 향후에도 한 50개 이상 추가로 신설될 건 전망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이 약 한 4조 원 이상 이렇게 소요가 되죠. 이와 같이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서 재정 소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초중등 부분에 재정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면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서 소요되는 학교 신설 수요를 구도심권에 있는 그 소규모 학교를 이전 재배치한다든지 또 학교 급간 통합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효율화를 해서 이 신설 수요를 줄여나가는 그게 필요하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학생 수 감소 추세를 반영해서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하는 이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재정당국에서는 추가적인 재정을 투입을 해서 고등교육 재정을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지방재 교부금을 같이 쓰는 방안,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가장 좀. 황인성 한국사립대학 총장협의회 사무처장은 고등교육의 어려운 재정 정도에 대해 제기했다. 지금 대학은 14년째 등록금이 동결돼 있잖아요. 고등교육 재정 투자가 14년째 그렇게 제대로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제 경쟁력, 글로벌 경쟁력 계속 떨어질 것이고, 우수한 인재가 양성을 해야 되는데 우수한 그런 교수진들이 이제 이탈을 하게 되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왜냐면 고등교육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거는 기업과 국가가 다 혜택을 보거든요. 그래 기업들은 기부금을 내야 되는 거고, 그래 대학을 지원해야 되는 거고, 국가는 고등교육과 관련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렇게 줘야 되는. 그것도 사업비로 주다 보니까 매년 그걸 받아야 돼. 안정적이지도 않고.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을 제정해서 안정적으로 고등교육을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반면 초중등 교육에 투여되는 지방교육 재정에 나름 여유가 생긴 데에는 우선 유초중 등에 들어가는 교육비 수준이 OECD 국가의 평균을 상회한다. 전체 교육부 예산 83조 중 70여조 원의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유초중고에 들어가지만 이 지방재정교부금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세금의 20.7%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으로 확보하도록 법이 제정돼 있다. 세수가 증가할수록 교부금도 연동해 증가하는 시스템이다. 이로 인해 올해에는 10조 원 이상의 여유자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지난 10년 동안 학생 수는 점점 줄어들어 현재 20%가량 감소한 상태다. 그럼에도 교부금은 2.5배 늘어난 것이다. 따져보면 학생 1인당 교부금이 10년 전 625만 원이라면 지금은 1,528만 원으로 늘어난 셈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유초중 등 교육 관계자들은 인적 자원이 중요한 대한민국에서 우수한 자원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 예산을 확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바람직한 현상이라는 게 주장의 근간이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재정연구실장은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해서 교부금 비율을 조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단순히 학생 수 감소 문제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좀 더 키워줄 수 있는가에 대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 라며 비록 현재 투자가 과잉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30년 후 미래를 생각한다면 과연 아이들의 돈을 빼서 복지사회를 이루는 것이 미래를 책임질 경쟁력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라고 말했다. 이어 이 실장은 중등교육에 투자되고 있는 것은 하드웨어적인 것에 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대다수 교부금이 시설 투자, 자본 투자에 집중돼 있는 경향이 크다는 것이다. 이것을 앞으로는 질적인 투자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중등 수준은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교육이 따라가려면 소프트웨어적인 투자에 집중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교부금도 모자랄 지경이라는 것이다. 덧붙여 올해 말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종료되는 문제도 꼬집었다. 초중등 교육에만 한정돼 생각하지 말고 유아교육 재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중등교육계에서는 예산 나눠 쓰기에 불만을 갖고 있는 상태다. 교육의 퀄리티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가용 예산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일부만이라도 나눠 쓰자는 고등교육계의 입장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그렇다면 미래 인적 자원인 학생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중등교육계와 대학교육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에 대해 교육 전문가들은 우선 교부금 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두 번째는 중등학교와 대학이 서로 공동의 한목적인 공동노력 찾아내 협업함으로써 교부금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떳떳한 명분을 찾아야 한다고 제기했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교부금의 문제점은 미래교육 재정 수요와 전혀 상관없는 내국 세수의 일정 비율을 총량으로 산정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2060년 경상 GDP 규모를 2020년의 3.1배 수준으로 전제하고 현 세제가 지속된다는 전제하에 교부금 총 재원은
2020년 55조 4천억 원 수준에서 2060년에는 164조 5천억 원 수준으로 약 3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학령 인구는 2020년 546만 명에서 2060년 302만 명으로 같은 기간 동안 44.7% 감소한다. 이러한 학령 인구 감소 추이를 고려하면 1인당 6에서 17세 평균 교부 금액은 거의 5.5배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즉, 현행 내국 세수에 연동된 교부금 산정 방식이 유지되면 인구 한 명당 경상 GDP는 2020년 대비 2060년에 약 3.8배 증가하는 데 반해 초중등 학령 인구 1인당 평균 교부 금액은 5.5배 가까이 증가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아무리 초중등 교육 투자가 우리나라 인적 자본 형성에 중요하다 할지라도 실질 소득 증가와 물가 상승을 반영한 1인당 경상 GDP 증가 수준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학령 인구 1인당 교부 금액을 증가시키는 것은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 재정 등 여타 분야별 지출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재원 배분의 틀 안에서 교육 투자의 확대도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 재정 교부금은 초중고 교육에만 사용되도록 제한돼 있어 같은 교육 분야 내에 고등교육 지원에도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교부금 산정 방식을 바꾸면 고등교육뿐만 아니라 직업교육, 평생교육 등 교육 서비스의 다양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학수 부장은 올해 집행할 예산은 추가 경정 예산과 상관없이 이미 산정돼 있다. 이걸 쓰지 않고 적립해 놓으면 다행인데 교육감이 새로 되면 다 쓰려고 할 거다. 하지만 학령 인구 감소 추이를 보면 거기서 절약되는 재원이 있을 것이다. 초반에는 적지만 2060년까지 가보면 정말 큰 금액의 정부 재정이 모일 것. 그렇게 되면 고등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 등 모든 국민이 골고루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 분야 내의 재원 배분을 조절해야 한다. 라고 피력했다. 중등교육의 질을 올리면서 대학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안으로 직업계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의 협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도 제기되고 있다. 교부금을 공교육과 고등교육에 모두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전문대학 입장에서만 본다고 한다면 직업계 고등학교하고 전문계 고등학교하고 이 연계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죠. 직업계 고등학교 애들한테 학생들한테 직업교육을 좀 확대를 통해서 이 교부금을 전문대학에 쓸 수 있는 방안, 이렇게 함으로써 전문대학의 재정 수요를 줄이는 방안, 이런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4차 산업혁명 변화에 대비하면서 저출산 고령화와 지방소멸 공동화에 따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 셈이다. 또 고등교육과 지방대학의 연계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면 별도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4차 산업혁명 전문 인력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워주고 이를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 길은 교육뿐이다. 관심 있는 학과의 프로그램을 미리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래희망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게 해야 한다. 아이들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면 지방재정 교육교부금 공동사용에 타당한 권리가 주어지지 않을까 한다. 이러한 주장은 현 정부가 내놓은 지역대학의 행재정 권한을 지방에 이양한다는 정책과 궤를 함께한다. 이는 지역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대학이 연계해 다양한 사업을 시도해볼 수 있고 이에 맞춰 예산을 함께 협력회 쪽에 쓰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 총장협의회 사무처장은 이런 이유로 현 정부가 행재정 권한을 지방으로 위임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말한다. 특히 고등교육에 특화된 전문가로 구성된 고등교육위원회를 만들어 그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야 한다. 지역에 필요한 것들은 지역에서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면 전문성이 담보될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모든 걸 정부가 끌어가려고 한다는 게 과연 적절한 거냐라는 거지. 중앙에서. 더군다나 중앙에서 교육부에 있는 관리들은 기껏해 이제 그 부서에 1, 2년씩밖에 안 있어요. 근데 그들을 전문가로 갈 수 있겠는가. 거기서 어떻게 교육부가 정책을 기획을 하고 집행을 모든 거를 다 한다라는 건 적절하지 않지. 대학은 나름대로의 그런 특수성과 설립 목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많이 훼손이 됐지. 지금 여러 가지를 보면 각종 규제들이나 법안 이런 것들이 대학의 자율성보다는 대학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것들로 많이 되어 있고, 대학과 지자체 또는 지역 커뮤니티들이 같이 협력을 한다 그러면
고등교육계와 중등교육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나눠 쓰자 안 된다 면서 매우 비교육적인 행태를 보여왔다. 어느 교육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 중등교육계도 형편없는 고등교육 수준의 대학에 보내고 싶지 않을 것이고 대학에서도 교육을 내실 있게 받은 학생들이 입학하기를 바라는 마음 똑같다. 결국 고등교육이 살아야 중등교육이 발전할 수 있고 중등교육이 살아야 고등교육도 알차질 수 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없다.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의 해법은 우리가 얼마나 교육적으로, 효율적으로, 미래지향적인 것에 합의하냐는 데 달렸다. 한국의 대표 교육 채널 교육의 보편적 관점 유튜브 교육 방송 YBS였습니다.